네, 직격 프라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JW 인베스트먼트의 곽유정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각 10시 33분,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시장을 관통하는 직격 이슈 3가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 향해 달리는 로봇주, 8월장의 주인공 코스닥, 그중에서도 로봇주가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만 로봇주의 앞으로의 흐름들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그동안 많이 쉬었죠. 오늘도 장 초반 안 좋았습니다만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양전환했고요. SK하이닉스도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주 대장이 쉬고 소부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계속해서 역대급 수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화장품주 또한 지난달에 이 증시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금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연속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유정 대표님 저희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거의 한 달 전쯤이었죠. 증시가 많이 빠질 때 제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와서 많이 혼쭐이 났던 그래서 방송 중에 넥타이를 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어려웠던 시장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퍼포먼스까지 보일 정도로 그래도 이제 지난달에 어떤 폭풍우가 좀 지나가고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특히나 로봇주의 흐름이 좋았잖아요. 물론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로봇주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근데 이제 기대만큼은 올라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코스닥 쪽에 순환매는 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흐름을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서 지금 보여지긴 하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난 이제 7월 중순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 또 로봇 모멘텀 강하게 이제 붙어주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붙어줬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난 이제 2월달, 5월달에 쌍봉 맞고서 밀렸었던 주가 움직임이 7월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단기적인 지금 박스권 틀에 좀 살짝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스닥의 전반적인 지금 움직임들을 보면은 일단은 7월 이제 중순 기점으로 해서 일단은 확실히 좀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여줬었던 거는 로봇 섹터. 그러면서 이제 수급단에 있어서 2차 전지 섹터 쪽으로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번 들어와주면서 한번 반등 좀 나와주고 있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정거래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서 지금 또 최근에 다시금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순환매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로봇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러면서 오늘은 또 반도체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환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충분히 다시금 좀 수급이 또 들어오기까지 한번 기다려 볼 만한 구간이구나라고서 일단은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또 파생되어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로봇 부품단에 있는 종목들이 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사족 보행 로봇의 감속기를 납품하고 있는 곳 중에서 SPG라는 곳이 있는데요. SPG라는 기업은 지난 이제 7월 중순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들어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이제 초 기점으로 해서 강하게 지금 또 시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복 구간이 지금 로봇 부품단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로봇 부품주로 보기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사족 보행 로봇을 만드니까 완제품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휴머노이드 쪽에 있어서 강자 국가들은 중국과 미국에 지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지금 경쟁 시장에서 당장에 지금 경쟁력을 가져가고 그걸 성과로 지금 내기까지는 약간 좀 시차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지금 등에 이제 업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고 계속해서 이제 미국 진출을 위해서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 R&D용이나 이제 기업 연구용으로는 지금 이미 미국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실 로봇 관련 기업들이 이런 이제 내러티브성, 그러니까 성장 모멘텀이 붙어줘야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또 실적 시즌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또 다시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주 이제 월요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중국의 유니트리라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 중국 시장에서 1위 기업인 곳도 지금 IPO를 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그런 이제 상장 모멘텀, 중국 쪽의 기업의 상장 모멘텀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약간은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서는 눈치 보게 하는 그런 수급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유니트리 이제 20일에 IPO 상장을 예고하고 있고 어제 공모주 청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확률이 뭐 0.02%밖에 안 된다. 많은 중국의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예상 시총이 이 12조에서 거의 42조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봇 부품주 혹은 뭐 우리나라의 어떤 로봇 기업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부품주에 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번에 유니트리 이제 IPO 이 이야기가 조금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좀 나쁘게 분석하는 부분들도 네. 있는 게 이번에 이제 창신 메모리가 그 상장하게 되면서 메모리 관련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전체적인 메모리 시장에서 이 창신 메모리 상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기업들이 향후에 점유율 싸움에서 이거 점유율을 계속 점차적으로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노이즈성 이슈들이 지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유니트리 IPO 역시도 이게 IPO 통해서 중국 지금 정부 쪽에서도 정사적으로 또 밀어주게 되고 투자 자금도 이렇게 또 확보하게 되면은 이 시장 자체가 중국 시장이 더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도 그럼 똑같이 그 메모리 기업들 딴의 그 노이즈처럼 경쟁력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들어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눈치 보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회를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봇 부품단에 있어서는 사실 기회의 시장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로봇 쪽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가장 큰 지금 모멘텀으로 발현되고 있는 게 미국 쪽에서 중국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수출 규제한다라는 그런 네. 이야기들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의 그런 FCC 인증을 받은 그런 이제 로봇 부품들만 이제 쓰겠다 내지는 휴머노이드 로봇만 쓰겠다라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시장도 굉장히 크고 중국 시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시장에 특히 부품 같은 경우에는 액추에이터나 감속기의 경우만 봤을 때 사족 보행 로봇의 경우에는 거의 한 12개 정도의 그 감속기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더 많이 들어가겠죠. 50개에서 100개 정도 이상까지도 그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에서 이번 연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전사적으로 거의 이제 수만 대 이상의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양산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액추에이터 감속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그 휴머노이드 시장의 파이만 놓고 봤을 때도 시장에 대한 그런 전망치를 봤을 때 2035년도까지 지금 시장보다 3배 정도 더 이상 늘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품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사실 공급 계약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히려 그 완제품을 만드는 곳들보다는 로봇 부품단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로봇주가 뜨거웠던 시점 생각하면 올해 초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때 뜨거웠던 것만큼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주에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실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숫자가 찍히지는 않고 있고 그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흐름도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순환매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갔다가 다시 또 물리는 거 아니라고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흐름들이 좀 한동안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로봇은 모멘텀만 붙어준다면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섹터잖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나와준 이런 이제 미국
미국향 그런 정책 모멘텀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국내향으로도 지금 지난주 기점으로 해서 정책 모멘텀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 네. 쪽에서 지금 로봇 산업 육성 이제 지원책을 또 발표를 하기도 해서 관련해서 지금 로봇주들 흐름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로봇주에 물려 있는 분들을 보면은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주나 LG 그룹주 쪽에 또 물려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로봇 이슈를 가져갈 때 휴머노이드 로봇을 잡고 가는 게 맞고 그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도 미국향 모멘텀이 가장 큰 섹터를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현대차 그룹주가 당연히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반기 중에는 계속해서 이 현대차 관련해서 보선 다이내믹스 IPO 이슈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현대차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 지금 이제 노조 파업에 대한 노이즈도 지금 좀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코스피 지금 전반의 수급 역시도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 모멘텀이 지금 정책적으로 들어오더라도 대형주 쪽으로 붙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중소형주 쪽으로 지금 붙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런 대장주의 움직임을 좀 잘 지켜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완제품을 만드는 곳보다도 일단은 부품단의 수혜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도 그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로봇 부품을 만드는 현대모비스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로봇 섹터 관련해서 지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하면은 현대모비스가 탑픽이라고 꼽으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크게 봤을 때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의 좀 옥석가리가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코스닥 수급을 조금 이제 주목하면서 가져가고 싶다 하신다면은 역시나 이제 국내 쪽에 있어서는 휴머노이드 대장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우리가 그 로봇주들 흐름 볼 때 가장 좀 우선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조금 빠르게 들어오는 이슈를 주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구강모 회장이 이제 젠슨양 CEO를 또 실리콘밸리에서 맞습니다. 만난다라는 네. 그런 이슈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LG전자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또 다시 엔비디아와 협력 관련된 또 모멘텀을 또 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를 만들기도 하지만 올 이제 하반기에서 연말 기점으로 해서 올 초에 CES에서 공개했었던 액추에이터 브랜드 악시움을 대량 양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부품단의 수혜도 같이 함께 좀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단기 지금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는 LG전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시장의 관심에서 살짝 멀어졌나 싶은 반도체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한 10시 10분쯤부터 급반등을 하기 시작하더니 삼성전자가 양전환했고요. 지금 3.7% 상승. SK하이닉스도 지금 약보합권에서 앞서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에서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그동안의 하락의 원인, 변동성의 원인이 레버리지 ETF로 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좀 지목이 됐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또 그것 때문에 조정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금 이제 금감원 심사가 원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금융위원장과 지금 금감원장 역시도 지금 계속 고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업계 쪽에서도 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부작용을 굉장히 지금 실감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심사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 통상적으로 ETF 상장 심사 기간이 한 61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상장 심사 기간이 거의 한 반 수준이 29일 만에 빠르게 이게 지금 상장까지 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거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이거 상장을 해서 시장의 수급을 왜곡시킨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로 그 6월 달, 7월 달까지 그
한동안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하루 1일 거래대금 이제 쏠림 현상만 하더라도 한때 제일 높게 올라갔을 때가 한 18조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 수준이 1조 미만 수준까지 지금 떨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확실히 지난달 이제 31일 기점으로 규제가 이제 진행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지난주 금요일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 수급이 바닥권에서 강하게 양 지수 모두 다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버리지 쪽에 그렇게 쏠려 있었던 수급들이 지금 분산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반도체주보다도 반도체의 뒷단에서 약간 좀 서포트 역할을 해줬었던 AI 지금 관련 섹터 쪽으로도 좋은 수급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지난 6월 장세를 생각을 해보면 삼전닉스 종목뿐만 아니라 S7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과도하게 이제 시세를 이제 코스피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고, 이미 이제 5월 기점으로 해서는 코스닥이 거의 1년 상승분이 지금 되돌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을 단적으로 이제 시장 지수를 말씀을 드린 건데, 대다수 S7 제외한 섹터 단에 있는 종목들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를 한 상황입니다. 그보다도 더 아래까지 내려간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 수급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지금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제 ETF 관련해서 규제들이 지금 계속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단일 종목 이제 레버리지를 사려면 이제 19일부터 5일 동안에 이제 모의 투자를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만,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이걸 승인해주겠다라고 지금 계속 이제 뉴스 기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음해복리와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본주와의 괴리율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단순하게 일일 평균 그런 이제 추종 그런 배수 자체가 뭐 1.5배에서 2배 정도 되니까 요거 들어가면은 내가 빠르게 단기간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들어가셨다가 만약 추세적으로 하방에 이제 하방 포지션에 물리시거나 내지는 이게 횡보로 가거나 했을 때는 그 음해복리 효과가 축적이 되면서 본주가 회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이제 기점을 통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경각심을 좀 일깨웠었던 그런 사건 이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이렇게 안 좋게 보면서 빠졌던 흐름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그렇게 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또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엔비디아가 대규모 이제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기도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은 또 이번 달 26일, 우리 시간으로는 27일 새벽에 되겠습니다. 그때 발표가 되는데, 그때까지의 흐름 속에서 우리 반도체주의 흐름들은 좀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은 이달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온다고 해서 이 분위기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을까라는 일단은 의문점은 좀 드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오히려 그 재료소멸, 실적에 대한 재료소멸로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도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들이 국내에 있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잘 나온다고 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까라는 거에 있어서 일단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 발표는 근데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왜 이제 엔비디아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블랙웰과 함께 베라 루빈 이제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베라 루빈 그 AI 칩에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만 하더라도 거의 한 6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또 베라 루빈에 대한 시장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이런 쪽에서 다 그 베라 루빈을 가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 CEO 역시도 지난 이제 실적 발표에서 베라 루빈에 대해서 최고의 아키텍처다라고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투자를 지금 멈추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잉여 현금 자금이 계속해서 줄어들어도 출혈 경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베라 루빈 판매 호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지금 업계에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웰에 이어서 이 베라 루빈 판매량까지 더해지게 되면 당연히 이 메모리 3사의 엔비디아 그 메모리 매출 역시도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은 요즘에는 좀 확인을 하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좀 지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너무 크게 주가 반등에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라고 보기보다는 실적 확인을 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으로 잘 가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달까지 너무나 크게 하락하면서 어려움을 줬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일단은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소강 국면에 접어들고 약간의 횡보의 기간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막 한창 랠리를 펼치고 막 쏠림 현상 심할 때는 네. 막 거의 기도를 하잖아요. 이거 좀 떨어뜨려 주시면 제가 사겠습니다. 네. 근데 떨어뜨려 줬더니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네. 뭐 저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지금 좀 분할해서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은 내년, 내후년까지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보장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디램 가격이랑 또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살짝 이제 주춤해지면은 실적도 살짝 좀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좀 잘 보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거의 이제 HBM 위주로 이제 판매를 최근에 많이 하다 보니까 디램 가격 상승의 그 수익성 이런 부분들을 잘 누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사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업황 자체가 꺾인 건 아니다라는 점에 있어서 네. 지금은 그냥 조정 국면으로 보시면서 다만 지금 시기 당장 추세가 돌아간 구간은 아니잖아요. 큰 비중으로 바로 들어가시기보다는 계속해서 적은 비중으로 일단은 발 담그기 괜찮은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런 이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런 반도체 모멘텀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트리거가 중요하거든요. 네. 다시금 이제 수급적으로 강하게 좀 들어오는 그런 시점까지는 살짝 좀 기다렸다가 비중이나 단가 조절하시면서 가시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화장품주입니다. 진짜 뭐 역대급 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고 또 수출 호조 속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를 보면 지난달까지의 증시가 어려웠던 와중에도 꽤나 많이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방 또 반등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났는데 일단 뭐 화장품주의 현재 상황들 그리고 낙폭을 계속해서 만회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하반기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지금 또 역대 최대 수출치를 또 기록을 했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들 들려오면서 지난 이제 7월 기점으로 해서 좋은 움직임들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하락할 때 금융주와 마찬가지로 화장품주가 약간 투자 대피처, 대안처로 좀 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수출액 증가에 있어서 가장 좀 큰 역할을 했었던 게 네. 미국 시장과 이제 유럽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그 2023년도, 2024년도 K-뷰티 열풍이 불었을 때는
보통 거의 이제 온라인 쪽 위주로 판매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는 오프라인 매장, 월마트나 이런 곳들 소매 판매 매장에서도 지금 이 우리나라 화장품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수출국들도 다양하게 지금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실적에 대한 그런 모멘텀 잘 지금 받아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화장품주들 체크를 해보니까 네. 그 OEM 관련 기업들이 강하게 지금 움직임이 나와주더라고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콜마가 좀 더 이제 강한 움직임 보여줬다면 예. 지금은 약간 좀 손바뀜이 살짝 나와주면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오늘 기점으로 정고점을 뚫어주면서 신고가 흐름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OEM 관련 기업들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신다면은 보통 이제 제품을 이렇게 만드는 곳들이 이제 OEM 관련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화장품 용기도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펌텍 코리아도 최근에 추세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10% 정도 올라와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이제 화장품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곳들 기존에는 LG생명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대장주였다면 이제는 대장주들이 APR로 바뀐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APR도 지금 빠르게 V자로 회복세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APR에 또 뒤를 잇는 제2의 APR을 노리는 곳이 또 달바 글로벌인데 최근 달바 글로벌 역시도 주가 상황 변동성 잘 만들어가면서 추세적으로 견고하게 우상향 추세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좀 추세적으로 좀 확인된 그런 이제 화장품주 쪽으로 우리가 좀 공략을 한다면 단기간 안에 또 빠른 수익률을 거둬갈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코스메카 코리아 펌텍 뭐였죠? 펌텍 코리아. 코리아. 네. 보면은 저점 대비해서 7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저는 이제 안타까운 거죠. 미리 알았다면. 근데 지금 타도 되는 건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펌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오늘 10%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작년 7월 달 기점으로 펌텍 코리아 8만 원대 최고가 찍어줬었던 종목이거든요. 주가가 3만 원대까지 밀렸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되돌림이 나와준 상황이고 기술적인 추세상으로 봤을 때도 하락 추세를 지금 최근에 뚫어주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기술적인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올 초 구간대까지 올라와준다 한다면은 여전히 지금 상단 매물대가 열려있다라고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장품주 앞서 말씀하신 뭐 OEM, ODM 기업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주, 중소형주 중에서 뭐 차별화 전략이 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는 그 인디 브랜드 관련 기업들이 과거만큼 지금 주가 퍼포먼스를 많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도 추세가 살아있는 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네. 최근에 재밌는 거는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주가가 지금 다시 바닥권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향 모멘텀이 조금 더 묻어있는 쪽에 그런 화장품 종목들이 조금 더 빠르게 회복 국면으로 돌려주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냐 그러면 이제 APR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래도 이제 APR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APR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화장품주이기도 하면서 홈 디바이스 관련 기업으로 더 이제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올 하반기 기점으로 미용 의료기기도 1, 2종 정도 또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1위 자리 굳건하게 지킬 가능성이 높아서 요즘에는 거의 이제 주도주 매매 위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작은 중소형주보다는 이미 좀 실적이 확인되면서 시장에서 주도주로 인정받고 있는 곳들 위주로 공략을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화장품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아까 이제 로봇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도 신고가 움직임 보여줬었던 로봇 부품단의 기업 중에서 제가 주도주 매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으로 유명한 로보티즈 가지고 왔고요. 네, 로보티즈는 또 LG전자가 지분 투자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최근에 그 미국향 모멘텀 강하게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네. 중국 이제
부품 휴머노이드 로봇 수출 규제 관련 이슈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로보티즈가 일찌감치 이제 10여 년 전부터 다이나믹셀이라고 이제 불리는 액추에이터 브랜드를 미국 이제 FCC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로봇 손도 순차적으로 그 인증을 받은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그 로봇 솔루션도 인증을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하는 모멘텀에 있어서는 로보티즈가 조금 더 강하게 주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으로 일단은 흐름들 체크해 볼 만한 구간대이기 때문에 로보티즈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로보티즈 역시도 주가가 거의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긴 네.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공략하기에도 용이한 구간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구간 기점으로 이제 대응을 한다면 20일선 구간대 기점으로 해서 손절 라인 잡아드릴 텐데 손절가는 20만 원 잡아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고민을 했는데요. 주봉상 기준선, 일목균형표상의 기준선 구간대까지는 그러니까 30만 원 돌파하면 32만 원까지 금방 갈 가능성이 높아서 32만 원 구간으로 목표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타픽 종목으로 로보티즈 꼽아 주셨습니다. 오늘 3%대 좀 하락하고 있긴 한데요.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입니다. 목표가 32만 원, 손절가 2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 추천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들사이드 경제TV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